네, 반갑습니다. 하늘땅입니다. 오늘 소개할 연설문은요, 돼지를 사랑한 것이 죄인가? 검은매입니다. 이 연설문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연설문 초입 부분의 그 내용을 잠시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깃털 달린 펜으로 얼굴 흰 사람들의 조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것이 우리 마을을 넘겨주는데 동의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었다면 나는 분명히 그것에 반대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내가 행동으로 입증했듯이 어떤 조약에도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얼굴 흰 사람들의 법과 간습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알았겠는가? 그들이 우리의 몸을 해부용으로 사겠다고 해도 우리는 무슨 일인지조차 모른 채 깃털 펜을 잡고서 종이에 서명을 했을 것이다. 나와 우리 부족이 처음 깃털 펜을 잡았을 때의 사정이 바로 그런 식이었다. 이 검은 매는요, 1967년에서 태어났고요. 거의 그 백인들이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쪽에서부터 유럽에 가까운 쪽이잖아요. 동쪽에서부터 땅을 이제 인디언들의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 시기입니다. 이 지금 검은 매는 이제 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검은 매가 이제 청년이었을 때, 이제 그때만 해도 백인들이 살살살 이제 장사꾼들이나 이주자들이 이제 섞여서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고 싸움도 조금씩 일어나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싸움으로 인해서 백인들하고 소크족 사이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다가 세 명의 백인 정착민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소크족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백인들하고 영구적으로 평화 정착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자리를 마련한 거죠. 이 자리에서 이제 백인들은 이 지도자들, 인디언 지도자들, 부족들이 여러 부족이 있으니까 같은 족이라도 소크족이라도 부족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고 또 그 부족마다 또 추장님들이 있으니까요. 그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 잘해보자고 평화롭게 살자고 모인 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먹이고 만취된 상태에서 조약서에 서명을 하게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서명을 한 거죠. 이 서명이 그냥 너희 땅이 작은 땅이 아니라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위스콘신주, 미주리주에 걸친 200억 평에 달하는 소크족 땅을 백인 정부에게 고스란히 넘겨준다는 내용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서명이 뭔지도 모르고 서명했다가 이 서명이란 개념 자체도 없으니까요. 인디언은 말이 곧 서명이고 그런 이제 이런 문화가 너무 달랐으니까요. 어쨌든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사인해 놓고 우기는 거죠. 너희들이 넘겨준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이 추장님들은 이제 그 조약이 무효라고 했지만 이제 그게 먹힐 리는 없잖아요. 결국은 내가 살 땅을 빼앗긴 거니까요. 결국은 이제 이제 무기를 들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검은 매는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부족들, 다른 인디언들을 연합하는데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된 거죠. 15년간 그리고 백인 군대하고 이제 싸우면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싸우는 동안에 결국 그 마지막에 그 나쁜 도끼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나쁜 도끼 배드엑스라고 하는 배드엑스 대학살에서 여자와 아이, 노인들까지 백인들한테 이제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뒤에 검은 매를 포함해가지고 겨우 이제 150명의 전사만 살아남고는
이제 무기를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검문매를 포함해서 전사들이 다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 잡혀갔을 때 이제 이 연설문이 오늘의 연설문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 억울한 심정과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죠. 내 나이도 다 하고 힘도 없고 하지만 우리 이렇게 그 연설문의 앞부분은 백인들한테 하는 말이고 오히려 뒷부분에 더 많은 부분이 같은 인디언들, 남아있는 인디언들에게 미안하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백인들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지 말고 그들에게 물들지 마라. 결국은 우리를 더 망칠 것이다. 하고 어떻게 자기가 평생토록 봐왔던 그런 내용들을 유언처럼 남긴 글입니다. 남긴 연설문입니다. 이때 그 감옥에서 검문매가 죽는 건 아니고요. 이때 그 포로로 잡혔던 인디언들은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앤드류 잭슨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동부 도시들을 이제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밧줄처럼 묶어가지고 퍼레이드 하듯이 승전 기념이죠. 이렇게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끌고 다니면서 그 쇼를 한번 하고 다시 이제 검은매는 돌아왔죠. 그리고 그럼에도 그 15년 동안의 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다시 돌아온 그 지역 백인 정착민들로부터는 그 찬사와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백인들이라고 전부 다 이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 세상이 그렇듯이 그 안에도 인간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정의감이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책들 인디언에 대한 역사가 그나마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예 없어질 것 같았던 그런 인디언의 정신들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흑과 백처럼 백인들은 무조건 잘못했다. 또 인디언들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를 돌아보고 또 배움을 얻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이제 돌아왔죠. 검은매는 돌아와서 몇 달 동안에는 뭐 의회도 불려다니고 이제 뭐 싸움이 아니라 이제 잃을 거 다 잃고요. 결국은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이라도 잘 좋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뭐 몇 달 안에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참 살아 있을 때도 그랬는데 죽고 나서 그 무덤 그 시신이 또 도구를 당합니다. 백인들한테 도구를 당했다가 또 나중에 시신을 찾긴 했는데 이걸 다시 땅에 묻어주는 게 아니라 박물관에 진열을 했던 거죠. 참 어떤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하지만 그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 뒤에 이제 그 20년 뒤에 그 박물관이 화재가 일어나서 전부 다 전소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 검은매는 백인들 손을 벗어나서 이제 평화로운 곳으로 갔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도 이 연설문의 많은 내용 중에 그 여기저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과 그 워낙 방대한 지역이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 책 자체가.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검은 매가 한 말은 아닌데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이 이 차트에 그 뒤에 그 인디언 명언 모음집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검은 매를 위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 다른 추장의 검은 들소 추장의 죽음을 이제 애도한 연설에서 따온 글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말을 검은새 추장님에게 하면서 다시 이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가장 현명하고 훌륭한 인간에게도 불행은 닥치는 법이다. 계절이 다하면 죽음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그것은 위대한 정령의 명명이며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은 그 명명에 복종해야 한다. 이미 지나간 일이나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불행이 특별히 우리의 삶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곳에나 불행은 있게 마련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